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담당 유안석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00년 검찰 7급 공채 수석 합격하였습니다. 그때 경쟁률이 870대 1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동부지검에서 근무를 좀 하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2011년도에 이제 17회 이제 법무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10년 정도 신림동과 노량진에서 이제 강의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검찰팀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험 생활의 경험과 실무 경험,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의 이제 강의 경력 이렇게 해서 이제 형소법을 강의하는데 이렇게 삼박자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면 형사소송법 무조건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큰 틀과 이제 저희 사순환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법, 이제 간단하게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법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조문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범인에 대해서 이게 체포 구속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증거를 찾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재산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조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큰 틀거리로 형사절차 법정주의, 영장주의 이렇게 해서 형사소송법이 이제 조문으로 이제 조문이 규정되어 있고, 그 조문을 1차적으로 해석하는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조문에 흠결이 있게 되면은 그 조문의 흠결을 보완하는 판례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형사 절차, 이제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절차 중에서 그 조문 간의 충돌이 나오게 되면은 그 충돌하는 조문을 해결하는 이제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쉽게 간단하게 말해서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법인데 이제 조문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다.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법이다. 그러면 이제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법이라고 할 때,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법,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법이라고 할 때 형법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형법에 있는 대표적인 범죄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자, 하나는 살인죄이고 하나는 사기죄인데, 살인죄의 규정을 보게 되면 형법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이제 형법 250조 1항 살인죄가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형법 347조 1항을 보게 되면 이제 사기죄인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형법을 실현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해한 자를 저희는 범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 사기꾼, 이제 그것도 이제 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범인에 대하여 이렇게 해서 사형무기 5년 이상 또는 여기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이제 그러한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범인의 이름이 형사 절차가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름이 약간 바뀌어요. 일단 여기 법적 개념은 아닌데 우리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용의자 누구인지 범인으로 의심은 되지만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는 단계를 용의자라고 하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이제 형사소송 절차로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범인을 피의자라고 하고요. 이제 수사가 끝나고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그 범인의 이름이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판 절차를 통하여 이제 피고인에 대하여 이제 최종적으로 징역 5년에 처한다. 이런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이제 집행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징역 5년에 처한다라는 형을 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에서 수형자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가 형사소송법이고 형사절차법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범죄가 발생을 했고 그 범죄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그 범죄가 살인죄라고 하게 될 때 아주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주 나쁜 살인죄를 범한 경우가 있고, 이제 과도한 성노예적인 상황에서 뭐 우붓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이제 살인죄가 있게 되는데, 이제 형사소송법에 오게 되면은 똑같이 범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가 규정되게 돼요. 그래서 형법보다는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인데, 이제 조금 더 멋진 말로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또는 이제 그 과정을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이제 그러한 절차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형사소송법은 크게 보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의 덩어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증거를 수집하는 이제 수사 절차와, 예, 그리고 그 증거에 의하여, 증거 조사에 의하여 이제 이게 범죄 혐의 사실을 판단하게 되는 공판 절차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 증거에 의하여 이게 범죄 혐의, 이제 살인이나 사기를 입증하여 처벌하는 절차인데, 크게 증거 수집 절차와 증거 재판 절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제 그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범죄가 발생을 하였고 이제 수사를 하고 공소 제기 이제 재판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범인을 처벌하는 건 이게 공판 단계에서 판사님이 하는 거예요. 판사님이 여기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라는 이 판결을 통하여 이제 범인을 처벌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제 수사의 개념과 공소 제기 이제 이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자, 범죄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수사는 그 범죄 혐의를 밝히는 거예요. 그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있어서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발견 확보하는 것. 우리 체포 구속하고 압수수색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수사를 하는 데는 수사기관으로서 이제 경찰과 검찰이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상호 협력 관계이고 형사소송법, 이제 수업용 형사소송법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경찰과 검사는 잘 보이지 않아요. 수사기관이구나. 이런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 이제 그걸 깊이 있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이제 수사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공소제기의 권한이 검사에게만 있어요. 이제 기소 독점주의.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해야 법원에 재판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재판하지 않는 거. 공소제기를 해야 재판을 하게 되는 이제 불고불리의 원칙이 공소제기 단계에서 이제 적용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이 지배하면서 수사기관이 범인에 대해서 약간 우월적인 지위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판 단계로 오게 되면은 이제 증거재판주의, 당사자주의가 지배하게 되어서 자, 피고인과 이제 검사, 공판검사를 말하게 되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자, 등한 당사자가 되는 이제 관계가 되게 돼요. 자, 그럼 공판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 중요했다고 하면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판 단계에서는 이제 증거에 의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있는 이제 특수한 증거법이 따로 있어요. 그 증거법의 원칙으로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위법소집 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고 그 증거조사 절차에 피고인이 참여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에 처한다라는 이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었을 때 그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상소 절차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이 억울할 수 있어요. 나 무죄인데, 자,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나 징역 한 3년 정도만 선고가 되어야 하는데 징역 5년이 선고가 되었다. 자,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 측의 입장에서 상소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검사도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놈 진짜 나쁜 놈인데 징역 5년밖에 안 때리다니 징역 한 10년 정도 처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검사도 상소를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이 이제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불복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확정된 징역 5년을 집행하는 절차로 가게 되는데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벌금형을 집행하고 이제 벌금형에 대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는 이제 그러한 제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형사 절차의 끝은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절차인데, 우리 수업용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검찰 측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집행 부분은 조금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형사 절차 해가지고 쭉 이제 큰 덩어리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형사 절차는 이제 조문과 판례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자, 형사 절차에서 이제 조문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그 수사하고 공소 제기하고 재판을 하고 이제 상소 절차가 진행되는 거, 이제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이 절차 관련한 부분이 이제 조문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수업용으로 이제 우리 윌비스 검찰팀에서 이제 사순환 커리큘럼 과정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순환별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그 형사소송법은 1순환과 2순환은 이제 기본서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1순환에서는 이제 수험용 형사소송법의 이제 기초 과정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여기는 초심자의 눈높이에서 형사 절차의 기본 개념, 그리고 이제 리딩 케이스를 설명하게 되는데, 리딩 케이스라고 하는 건 이제 재판을 받고 범인이 재판을 받는 동안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여러 가지의 쟁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판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판례를 리딩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 리딩 케이스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물론 리딩 케이스가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일순환 과정에서 이제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범위 내에서 리딩 케이스에 대한 이제 스토리텔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도 이제 복습 자료는 진행하게 되는데, 자, 일순환 과정은 조금 가볍게, 내가 형사 절차의 처음과 끝, 수사에서 상소, 재판이 확정되는 그 과정까지를 내가 큰 흐름으로 이제 이해하는 거죠. 자,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순환 과정도 이제 그 기본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기본서에서 이제 형사 절차의 본질에 해당하는 이제 그 처벌 절차에 해당하는 조문과 그 조문을 해석하는 판례들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그 조문과 판례를 이해하고 암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형사소송법은 이해가 되면은 암기가 좀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암기가 되면은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 듯한 착각을 받게 돼요. 아무튼 그 이해와 암기가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또 암기를 하고 이해하는 이러한 과정을 이순환 과정에서 같이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기출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직렬에서 이제 나온 이제 형사소송법 기출 문제들을 아주 조금 이제 복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기출 문제들을 자료로 제공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순환과 2순환은 기본서로 해가지고 이제 총 2회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습을 하고 복습하는 과정을 같이 거치게 된다고 하면은 한 순환 진행하게 될 때 실질적으로 3회독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럼 2순환까지 오게 되면 이제 총 기본서는 6회독이 되는 제대로 따라왔을 때, 물론 이제 벅차거나 하게 되면은 그걸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는 있어요. 자, 아무튼 2순환까지 오게 되는데 최소한 기본서가 3회독 정도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순환과 4순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3순환과 4순환은 이제 기출 OX 문제집이 이제 제공될 거예요. 그 교재를 통하여 이제 3순환과 4순환이 진행되는데, 3순환은 이제 그 기출 OX 문제집을 진행하면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형사 절차를 계속해서 꿰어가는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별 모의고사 이 부분 형사소송법에서는 특별히 조금 그 진도에서 펑크가 나지 않게끔 순서대로 잘 따라와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출 OX 문제집을 통하여 저희가 이제 수업용어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거죠. 그래서는 이제 별표를 쳐주는 거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는 것, 모르는 것. 자, 아는 것은 내가 한 1년 후에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알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는 이제 약하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 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보게 될 때 조금 이 부분에 중요 표시를 해가지고 여러 번 봐야 나중에 시험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3순환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이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는 과정입니다. 구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아는 것, 모르는 것, 이런 것들, 이해할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이해와 암기가 병행되어야 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암기를 해야 하는 거, 형사 절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게 되면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10일이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우리 두문자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암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순환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여기 이제 형사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이제 틀거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때쯤 하게 되면은 이제 3순환과 4순환 사이쯤에 형사소송법 조문특강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이 조문특강도 저희 커리큘럼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저희 패키지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제 무료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 조문특강이 끝나고 나서 이제 4순환 과정인데 4순환 과정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과정이죠. 그 정리하는 과정을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방법이 저희 기출 OX 문제집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제 그 빠른 속도로 이해독을 저와 같이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기출 OX 문제집도 마찬가지로 한 3회독 정도가 이제 굳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 기출 OX 문제집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내가 꼭 다시 봐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선별되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이게 저희 커리큘럼 상에서 이제 4순환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포인트로 둬서 하게 되면은 저희 형사소송법은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율비스 검찰팀 관련해가지고 이제 완벽한 팀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형태의 팀워크가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들, 선생님들, 이 5명의 선생님들끼리 완벽한 팀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교수님들의 팀워크와 학원 데스크의 팀워크가 중요하게 돼요. 학원 데스크의 팀워크는 저희가 이제 그 법원팀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호흡을 맞춰 왔는데 완벽한 관리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자들을 배출을 했는데 이제 고맙다고 학원 찾아오잖아요. 그럼 학원 찾아오게 될 때 선생님을 먼저 찾아오지 않고 데스크에 먼저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게 완벽한 관리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큰 틀거리의 그 관리 시스템을 이제 거치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되 그 과정에서 조금 잘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상담을 통하여 이제 맞춤형 처방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윌비스 검찰팀 담당 백지훈 대리가 하고 있는데 아마 곧 과장으로 승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그 윌비스 검찰팀 이제 저희 믿고 따라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